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수업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Learning Disentangled Representation for Robust Person Re-Identific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뉴립스에 2019년에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트리벌 혹은 이미지 검색이라는 태스크는 간단하게 말하면 쿼리 이미지를 넣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검색하는 태스크를 의미하고요. 본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네이버 렌즈 같은 거를 썼을 때 키보드 사진을 넣으면 가장 유사한 키보드 상품들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그런 적용, 응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 검색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이때 특징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모델, CNN 같은 딥러닝 모델이 등장을 하고 각광을 받게 되면서 CNN의 피처 맵 같은 그런 피처들을 특징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디스크립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디스크립터 간의 뭐 코사인 유사도 혹은 뭐 자카드 유사도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랭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유사도가 높은 디스크립터를 갖는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랭크를 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이제 주 태스크인 Person Re-Identification 혹은 Person Re-ID라고 불리는 태스크는 이미지 리트리벌의 대표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인물이 주어질 때 그 해당 인물이 CCTV 카메라의 다른 어떤 영상 혹은 같은 CCTV에 뭐 다른 시간대에 등장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 해당 그 이미지 사람의 이미지를 반환을 해주는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가 이제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는 동일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보이는 예시처럼 이렇게 각도나 조도 같은 다양한 베리언트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이미지로 인식이 되기 쉽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로버스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는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필요한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의 모델 방법론인 ISGAN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앵커로 저희가 주어진 쿼리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퍼스티브 페어, 동일한 인물의 사진이 있을 때 요거를 인코딩을 하되 중요한 피처, 그러니까 퍼슨 VID 태스크의 중요한 피처와 덜 중요한 피처를 나눠서 디스인탱글하게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 뽑아낸 리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겐, 즉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요 동일한 쿼리와 동일한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고요. 겐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의 모듈을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제너레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반대로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이게 페이크다 라는 거를 잘 찾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학습이 되면 둘 다 잘 학습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그런 다양한 예시들을 한 번씩 접해 봤을 텐데요. 걔네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요 위에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저희 이제 PYMR 저희 연구실에 이제 PYMR 영상 중에 제가 겐에 대해서 찍은 게 있는데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Z라는 노이즈로부터 제너레이터 함수죠. 매핑을 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그 데이터가 있는 분포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고요. 엠리스트를 예시로 하면 1과 2라는 실제 숫자가 있는 분포가 여기라고 하면 처음에는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분포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제 그 1과 2의 숫자가 데이터가 있는 분포로 매핑을 시켜주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디스인탱글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그 용어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되 좀 덜 꼬인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론이고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뭐 어떤 논문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좀 인용을 해보면 데이터가 갖는 변동성을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타 트랜스퍼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제너레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링크에서 참조를 한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꼬여있는 형태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람의 얼굴에서 수염만 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도 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조금 이동을 하게 되면 수염만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눈의 크기가 바뀐다든지 인종 정보가 바뀐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원하는 축으로만의 이동이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이걸 디스인탱글을 잘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상적으로 임베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수염만 추가하거나 눈의 크기만 바꾼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의 김진환 석사과정이 세미나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 해당 세미나 자료에서도 어떤 그 시퀀셜한 시간 정보를 갖는 동영상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타임의 시간에 이제 불변하는 속성들,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을 아이덴티티로 매핑을 시키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액션 같은 정보를 모션으로 매핑을 디스인탱글하게 시킨 후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겐을 이용한 디스인탱글먼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인포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인포겐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인가에 아마 발표된 논문을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겐이 이런 식으로 그냥 Z라는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걸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우시안이든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노이즈든 그런 노이즈로부터 제너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러한 모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인포겐 같은 경우는 이 Z라는 노이즈에 더해서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드를 단순히 이제 입력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요것만 입력하고 그대로 일반적인 겐처럼 학습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터가 요걸 그냥 무시하고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마지막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레이어로부터 Q라는 새로운 계층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이 Q가 생성해내는 코드가 이 실제 저희가 앞서 입력했던 입력값의 코드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생성 이후에도 코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앞서 코드로서 두 가지를 만약에 입력을 했다고 해볼까요? 하나는 카테고리컬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컨티뉴어스 벡터라고 하게 되면 카테고리컬 벡터에 따라서 생성을 달리하게 되면 숫자의 종류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컨티뉴어스한 벡터를 변환을 시켰을 때는 각도라든지 굵기 같은 좀 연속적인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 변환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보에 따라서 생성자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어떤 특정 축에 대해서 의미론적 정보를 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듈입니다. 이 디스인탱글먼트가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는 다른 경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스 리코그니션이라는 태스크가 있죠. 얼굴을 말 그대로 얼굴 사진을 줬을 때 이 사람의 아이디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페이스 리코그니션의 중요한 인종 정보 혹은 성별 이러한 아이덴티티 같은 걸 추출하는 패스가 있겠고 그 반면에 이제 페이스 리코그니션이 중요하지 않은 얼굴 각도라든지 조도 이런 아이덴티티와 관련 없는 그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각각 다르게 임베딩을 하는 패스를 두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뽑아내는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아이덴티티를 실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아이덴티티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아이덴티티를 이 이미지로부터 잘 뽑아내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패스 같은 경우는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 이미지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ID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도록 하지만 반면에 이 패스 같은 경우, H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는 백프로플 하지 않고요. 단순히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이 브랜치, 아이덴티티 디스펠링 브랜치에 흘려주게 됩니다. 이때 LH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와 다르게 크로스 인터플레이를 계산을 할 때 유니폼 분포로 근사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미지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정보로 근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요 위에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관련된, 요 밑에는 아이덴티티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최대한 추출을 하도록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뽑아내는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인종 정보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이덴티티가 아닌 정보를 뽑아내는 패스로부터는 웃는 표정이 바뀐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페이스 리코그니션 태스크는 아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ISCAN이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인베딩 레이어를 두고 엔코더를 두고 각각의 엔코더가 하나는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하나는 아이덴티티와 관련되지 않은 속성 정보를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와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걸 계산을 해서 아이덴티티 정보를 충분히 인베딩 하도록 하게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GAN을 통해서 이 두 피처를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이미지가 만약에 동일한 인물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저의 얼굴 셀카를 10장을 찍었다고 했을 때 그 10장을 여기 이제 XS와 XA에 넣었다고 하면 저라는 인물은 동일하지만 제 뭐 얼굴 각도라든지 표정 같은 건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사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FAX라는 요 밑에 속성 정보를 추출하는 게 최대한 저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른 속성 정보, 얼굴 표정 같은 정보들을 인코딩하도록 강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경우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배경이나 조도 등의 속성 정보 측면에서 XA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작은 로스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를 0.1로 둬서 여기 앞에 람다를 0.1로 곱해서 요 같은 경우가 크게 되면 어트리뷰트로부터 생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로스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KL 다이버전스 로스 같은 경우는 이 속성 정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속성 정보와 관련된 로스를 작게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이 로스를 인코딩한 벡터의 어떤 분포가 너무 넓어져서 앞선 아이덴티티의 분포에 좀 침범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노멀 분포로 근사를 시키는 그런 정교화 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인물 디카프리오라는 배우에 대해서 어트리뷰트 속성만 변화를 시켰을 때 디카프리오라는 동일한 인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각도라든지 표정 같은 것들이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ISCAN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퍼스널 VID 분야에서 나름 소타를 기록을 했던 FD GAN이라는 구조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 GAN 같은 경우도 ISCAN과 마찬가지로 제네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타겟 포즈로 원본 이미지를 바꾸게 됩니다. 타겟 포즈 인코더를 통해서 이 타겟 포즈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같이 넣어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때 가정 자체는 이 타겟 포즈로 바꾸게 되더라도 여기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피처를 뽑아낼 수 있게 되면 이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포즈만 바뀐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ISCAN 같은 경우에 그 논문에서는 이 다양한 베리언트에 로버스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즈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뒤에 배경이라든지 조도 이런 다양한 베리언트의 로버스트한 거를 뽑아내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포즈에 좀 국한돼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베리언트에는 로버스트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포즈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면서 지적을 하면서 IS 게임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피처를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방법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크게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인코딩 레이어, 두 번째는 제너레이팅, 즉 겐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코딩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ISGN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앵커와 퍼스티브 페어 이미지를 두 가지를 두게 되고요. 이걸 이제 배치로 해서 넣게 되면 인코더 두 가지를 가지고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속성을 뽑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 앵커 이미지,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피처, 아이덴티티 언릴레이티드 피처 이렇게 두 가지를 뽑게 될 거고요. 요걸 어떤 식으로 셔플링 같은 걸 해서 제너레이션을 하고 이미지를 생성을 한 뒤에 요거를 가지고 앞서 이제 원본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걸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색 때는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를 뽑는 요 인코더만 가지고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를 이용을 해서 랭큐를 매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코더로 사용을 하는 건 이제 MGN이라는 구조인데요. MGN은 펄슨 위아이드 분에서 소타를 기록을 했던 구조인데 이거는 좀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좀 포함이 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펄슨 위아이드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뭐 마켓 1501 같은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몸에 맞춰서 최대한 몸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져 있죠. 물론 이제 스케일이 얼굴이 여기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가정 자체는 요 글로벌한 피처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로컬하게 그 피처를 잘라서 이용을 해도 충분히 상반신 정보, 하반신 정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가정에 따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글로벌 피처를 이용을 하게 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피처 맵을 2등분 혹은 3등분을 해서 각각의 로컬 피처들에 대해서도 트리플렛 로스 등 카테고리를 이용을 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MGN 원본 논문 같은 경우는 트리플렛 로스를 계산을 하지만 ISGN 같은 경우는 트리플렛 로스를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구조에 대해서 총 이제 6가지의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ID 로스, 두 번째는 셔플링 로스, 세 번째는 K의 다이버전스 로스가 되겠고 마지막 두 가지 로스는 그 겐 구조를 학습을 할 때 이용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랑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6가지 로스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앞서 이제 그 가중치들을 각 로스에 곱해서 가중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ID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로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MGN 구조에서 활용을 했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R, 그러니까 릴레이티드 인코더를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를 뽑는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들을 각각 그 프리커넥티드 레이어에 태운 다음에 얻은 ID 예측값을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피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컨캣을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로스가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혹은 언릴레이티드 피처를 추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로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이미지를 인코더에 태워서 뭐 어떤 매니폴드에 매핑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매핑된 레이턴트 벡터의 정보량이 최대한 보존이 되어야만이 그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디코딩을 해서 생성을 했을 때 혹은 뭐 복원을 했을 때 실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량 관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 로스를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하게 이 앵커 이미지로부터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혹은 언릴레이티드 피처를 두 가지를 뽑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 피처를 같이 컨캣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 매니폴드에서의 정보량 관점에서 이 각각의 인코더가 이 이미지로부터 정보량을 최대한 잘 뽑아내고 보존을 해야 생성이 잘 되겠죠. 근데 요것만 하게 되면 이 unrelated 인코더가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셔플링해서 제너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동일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unrelated feature, 혹은 즉 예를 들면 자세라든지 배경 같은 실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성별이라든지 의류 같은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요소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이 퍼스티브 페어의 이미지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를 한 번은 퍼스티브 페어로부터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인코더가 충분히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요소를 뽑아내야만 앞서 이제 FDGAN과 마찬가지로 생성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되었지만 잘 보시면은 그냥 컨캣을 하는 거고요.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로부터 앵커 이미지로부터 한번 뽑고 퍼스티브 이미지로부터 한번 뽑아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셔플링 로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앵커 이미지 중심으로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퍼스티브 이미지 중심으로도 한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덴티티를 이번에는 여기서 뽑고 이거를 이 퍼스티브 이미지의 아이덴티티 unrelated 피처와 합성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퍼스티브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로스를 잘 활용을 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면 인코더 R 같은 경우는 최대한 두 이미지가 공유하는 특성을 인코딩 하도록 되고요. 인코더 U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특성들을 최대한 인코딩 하도록 강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레벨 셔플링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좀 포함이 된 그런 로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앵커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MGN에서 로컬 피처들을 많이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로컬 피처들을 뽑아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피처맵 상에서 상반신에 대한 정보가 될 텐데, 이 상반신에 대한 정보를 상반신에 대한 피처맵만 가지고 왔을 때도 이 안에서 충분히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요소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본 로스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얘네가 이제 그 복원을 할 때 한번 그 퍼스티브 이미지에 있는 만약에 얘가 이제 퍼스티브 이미지라고 하고 요게 이제 앵커 이미지라고 하면 이 피처를 한번 셔플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지 다이버시티 관점에서도 좋다고 하고 학습도 더 잘 된다고 논문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피처를 셔플링하지는 않지만 로컬한 피처들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서 앞서와 마찬가지의 그런 셔플링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K의 다이버전스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 unrelated 피처를 뽑아낸 이제 unrelated 피처가 너무 이제 분포가 넓어지게 되면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피처와 조금 겹치거나 침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도록 하는 regularization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근사를 시켜서 요 분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즉 생성자가 요것보다는 요거를 좀 더 도미넌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스인탱글먼트를 더욱 용이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겐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션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훨씬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 그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와 유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도메인 로스 같은 경우는 생성자가 좀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 하는 겐에서의 그 로스랑 사실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C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라고 해서 이 이미지가 앵커의 이미지냐 혹은 포지티브 이미지냐 라는 걸 구분을 하도록 하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교화의 의미를 갖는 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학습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너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좀 학습이 불안정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먼저 300에폭 정도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걸 프리징을 한 다음에 다른 모듈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좀 더 낮은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전체 구조를 한번 쫙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가 말 그대로 펄슨 VID의 중요한 피처를 뽑아내는 인코더가 되기 때문에 앵커로부터 뽑고 이미지들로부터 또 뽑아서 얘네 간의 유클리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랭크를 매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MAP 기준으로 대표적인 3가지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CUHK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포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해당 데이터셋에서 다른 방법론 대비해서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을 들면서 ISGN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로버스트한, 베리언트의 로버스트한 특징을 잘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정성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다른 방법론 같은 경우는 좀 색상 같은 거에 도미넌트한 그런 좀 의존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ISGN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베리언트에도 로버스트하게 잘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를 어블레이션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겐을 학습시키는 도메인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사실 좀 마지널한 효과 상승을 가지고 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파트 셔플링, 앞서 말씀드린 그 핵심적이란 논문이었던, 핵심적인 로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셔플링 로스, 셔플링 로스와 파트랩의 셔플링 로스를 이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훨씬 높은 성능 개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로스 6개를 다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학습된 ISGN을 가지고 좀 시각화를 해본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 2가지 이미지가 있죠. 이 2가지 이미지는 아이덴티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될 거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어퍼와 로어를 나눠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그리고 관련되지 않은 거를 셔플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를 섞었기 때문에 배경이나 얼굴의 방향 같은 거는 바뀌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즉 펄슨 VID의 중요한 의류 정보 같은, 혹은 뭐 머리 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성별 정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바뀌지만 배경 같은 거는 안 바뀌는 걸 통해서 이 ISGN이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와 언릴레이티드 피처를 잘 디스인탱글하게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언릴레이티드 피처를 섞었을 때는 앞서 반대로 이제 얼굴의 방향 그리고 배경 같은 것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뭐 보시면 의류 정보를 잘 인코딩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반바지라고 하더라도 길이 같은 거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ID 정보만 존재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펄슨 VID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언슈퍼바이스 방식으로 잘 이제 디스인탱글하게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결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베리언트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한 성능을 달성을 했다라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파트랩의 셔플링 같은 뭐 로스 자체가 데이터셋에 대한 인버티브 바이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대한 변동 자체에 대한 좀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저자분이 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리플 로스를 추가를 했을 때 크게 성능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직접 구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프레젠테이션 러닝 과정에서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자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트리플 로스가 없어도 이 뒤에 있는 모듈들을 통해서 충분히 잘 학습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논문은 이제 ISGAN이라는 구조에 대한 논문이었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